내적 상태의 힘 3장에 선각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행복이나 불행 또 부유함이나 가난함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다. 에드먼드 스펜서 일이 아무 문제없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테니스 경기에서 잘못 친 공이 날개에 떨어질 때, 사업 관련 회의에서 모든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할 때,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이 극적으로 성공해서 본인도 놀랐을 때처럼 말이다. 물론 이와 반대의 경험을 한 적도 있을 것이다. 평소에는 쉽게 하던 일도 잘 안된다 하는 일마다 뒤죽박죽이어 정리가 안되거나 가는 것보다 문이 닫혔을 때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람이 바뀐 것이 아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원도 같다. 그렇다면 왜 어떤 때는 좋은 결과가 생기고 또 다른 때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걸까? 최고의 운동선수도 경기가 잘 풀리는 날이 있는가 하면은 골을 넣거나 안타를 치지 못하는 날이 있다. 이유는 뭘까? 다른 점은 신경생리학적인 상태다. 여기는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자신감, 사랑, 내면의 힘, 기쁨, 황홀감, 믿음 등과 같은 개인 능력의 원천을 두드리는 긍정적인 내적 상태다. 다른 하나는 혼란, 우울, 두려움, 불안, 슬픔, 좌절 등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내적 상태다. 우리는 이 두 상태를 왔다 갔다 한다. 식당에 들어갔을 때 종업원이 불친절하게 뭘 시킬 거죠? 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가 항상 손님을 그런 말투로 대한다고 생각하는가? 물론 너무 힘든 생활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손님을 상대하느라 또는 몇몇 손님에 시달려서 그랬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는 원래 본친이라는 사람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내적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의 내적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면 행동도 바뀔 것이다. 내적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변화를 이해하고 탁월성을 달성하는 열쇠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느끼는 내적 상태의 결과다. 우리는 사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 놓일 때가 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지 않은 내적 상태에서 멋대로 행동하거나 말했기 때문에 나중에 창피함을 느끼고 후회한 적이 꽤 있다. 어쩌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 우리를 나쁘게 대할 때 예전의 내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분노가 현민으로 바뀔 것이다. 유리로 만든 집에 돌을 던지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앞의 종업원과 같은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 자체가 아님을 명심하라. 핵심은 우리의 상태와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손가락을 튕기는 것만으로도 내적으로 가장 역동적이고 자원이 풍부한 상태가 될 수 있다면, 기분이 좋아지고 성공을 확신하고 몸과 마음이 활기찬 상태가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떻게 하면 원할 때마다 내적 상태의 자원이 풍부해지고 활력이 넘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힘을 얻을 수 있는 열쇠는 행동을 취하는 것임을 잊지 마라. 내 목표는 내적 상태를 어떻게 활용하면 결단력 있고 합리적이며 헌신적인 행동으로 이끌게 되는지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의 내적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왜 내적 상태를 우리를 위해서 작동하도록 지어야 하는지도 배울 것이다. 내적 상태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백만 개의 신경학적인 방법을, 과정을 합해 놓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내적 상태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생긴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면은 어떤 내적 상태로 들어감으로써 그것에 반응한다. 내적 상태는 자원이 풍부하고 유용할 수 있지만 자원이 없고 제한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성공을 위한 내적 상태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다. 우리가 원하는 내적 상태는 대부분 실현이 가능하다. 자신이 원하는 내적 상태의 목록을 작성해보라. 사랑을 원하는가? 사랑이란 우리가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남에게서 받은 자극을 근거로 만들어낸 내적 상태로 일종의 느낌이나 감정이다. 자신감, 존경심, 이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는 내부에서 일하는 상태를 얻는다. 아무도 여러분은 돈을 벌 것이다 하지만 이미 고일된 위인의 얼굴로 장식된 작은 푸른색 종이 조각 자체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돈이 나타내는 것, 즉 사랑, 신뢰감, 자유와 같이 돈이 가져다주는 모든 내적 상태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의 열쇠, 기쁨의 열쇠, 그리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추구해온 한 가지 힘,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의 열쇠는
자신의 상대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내적 상대를 통제하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는 효과적으로 뇌를 활용하는 법을 아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뇌 작동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내적 상태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수백 년 전부터 인간은 자신의 정신 상태와 삶을 경험으로 바꾸는 방식에 매료되었다. 그래서 금식, 마약, 의식, 음악, 섹스, 음식, 체면, 찬성 등을 시도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분명히 한계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빠르고 강력하게 또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을 배울 것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내적 상태의 결과다. 자원이 풍부할 때는 자원이 없는 상태와는 다른 의사소통과 행동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무엇이 현재의 정신 상태를 만들까? 내적 상태는 두 가지 주된 구성 요소가 있다. 첫 번째, 우리의 내적 표상이고 두 번째는 생리체계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상상하는지,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 현재의 내적 상태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예정된 시간보다도 훨씬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은 그 사람이 돌아왔을 당시의 상태에 결정이 되는데 내적 상태는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상상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고로 피를 흘리거나 사망하거나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을 몇 시간 동안에 상상했다면 그 사람이 문으로 들었을 때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보험을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를 걱정하는 내적 상태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은밀하게 바람을 피우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집에서 걱정하는 감정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정신상태의 결과인 행동은 상대를 걱정하는 내적 상태와는 크게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화가 나거나 내적 상태가 지쳐있을 때는 전혀 다른 행동이 나타난다. 그래서 무엇이 걱정하는 내적 상태가 만들고 무엇이 불신이나 분노에 이르게 하는 내적 표상을 만드는 것일까? 많은 요인이 있다. 부모나 다른 역할 모델을 반응을 롤 모델로 삼았을 수 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에 늦게 올 때마다 걱정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걱정하는 내적 표정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말할 때면 그와 관련된 패턴을 본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 사람에 대한 우리의 믿음, 태도, 가치, 과거 경험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내적 표정의 유형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에는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리체계를 사용하는 조건이자 패턴이다. 근육의 긴장 상태에 섭취하는 음식, 호흡 방법, 자세, 전반적인 생화학적인 기능 수준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내적 표정과 생리체계는 인공지능의 회로처럼 서로 영향을 미친다. 어느 하나가 행동, 내적 상태, 생리체계, 내적 표상, 그것은 자동으로 다른 하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신상태를 바꾸려면 내적 표상과 생리체계를 바꿔야 한다. 만약에 몸의 자원이 풍부한 상태라면 배우자나 자녀의 시간이 늦을 때 교통체적으로 늦어진다거나 곧 집에 올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근육이 많이 긴장되었거나 고통이나 저혈당으로 휘관한 상태에 있으면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상황을 표현하게 된다. 잘 생각해보라. 신체적으로 활기차고 완전히 생기가 있다고 느낄 때는 피곤하거나 아플 때와는 다르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가? 생리 상태에 따라서 세상을 표현하고 경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힘들고 속상한 일이 생기면 우리의 몸도 긴장하지 않는가?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소, 내적 표정과 생리체계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하여 현재의 내적 상태를 만든다. 그리고 이 내적 상태는 우리의 행동 유형을 결정한다. 따라서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신 상태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신 상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내적 표정과 생리체계를 조절하고 의식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언제든지 자신의 내적 상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경험을 통제하려면 먼저 경험하는 방식을 알아야 한다. 인간은 특수한 성처와 감각기관을 통해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표현한다. 인간에게는 맛을 보는 미각, 냄새를 보는 후각, 눈을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몸으로 듣는 운동감각, 5가지 감각이 있다. 이 중주로 시각, 청각, 운동감각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특화된 수용체는 외부의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 따라서 내적 표상 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리의 경험은
정확히 말하면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개인적인 내적 표상이나 또 개인의 정신은 서신된 모든 신호를 이용할 수가 없다. 만약에 왼쪽 손가락을 지나는 혈관의 맥박에서 기의 진동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업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면 아마 미쳐버리고 말 것이다. 따라서 내는 필요하거나 나중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만 취해서 저장하고 나머지는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이 여가 과정은 인간치의 범위가 방대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두 사람이 같은 교통사고의 현장을 보았다고 해도 전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 한 사람은 자신이 본 것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은 들은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교통사고를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다. 이들의 생리체계는 서로 달라서 처음부터 다른 인식체계로 시작한다. 한 사람의 시력이 정상이고 다른 사람의 시력이 좋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누군가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생생한 표현이 이미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 어떤 상황이든 두 사람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과 내적인 표상 계속 저장하고 향후에 경험하게 될 것을 그러는 새로운 필터로 사용할 것이다. NLP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다. 실현한 형태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알프레드 고집스키는 자신의 과학과 온전히 전신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우리는 지도의 중요한 특성 주목해야 한다. 지도에 표시되는 것이 실제는 아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해도 실제로 비슷한 영역과 구조이며 필요한 것을 설명해 줄 뿐이다. 이 말의 의미는 내적 표상이 어떤 사건에서 정확한 표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정 개인의 신념, 태도, 가치, 소위 근본적인 사고방식으로 걸러진 하나의 해석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 진리의 지식의 분야에서 자신의 심판관으로 드러내서 우리가 하는 자는 신의 비웃음을 써서 밤이라고 말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사물의 실체는 모르고 사물을 우리에게 표상하는 방법만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한계를 두기보다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사물을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열쇠는 기억 관리다. 이는 개인에게 가장 강력한 근원을 부여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내적 표상이다. 어떤 경험을 하든지 우리는 다양한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도 안 좋은 상황을 생각하고 우울좌절 또는 분노의 상태에 빠질 수 있고, 물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우리는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상황을 전환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자원이 풍부한 내적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더불어 미치를 다시 생각해보자. 중요한 것은 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심한 화성을 입고 하반신이 마비이 되는데도 그는 내적 자원이 풍부한 상태를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 원래부터 나쁘거나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가치는 우리가 사물을 우리 자신에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자신을 긍정적인 내적 상태로 만드는 방식을 사음으로 이와 반대로 할 수도 있다. 강력한 상태에 있었던 때를 잠시 생각해보자. 숯불 걷기 효과로 바로 이런 것이다.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책을 내려놓고 뜨거운 숯불 위를 걸어가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숯불 위를 걸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고 그만큼 이와 관련된 풍부 자원이 없고 그럴 만한 내적 상태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숯불 위를 지시한다고 해도 아무도 행동을 취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적 상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숯불 걷기는 두려움과 같은 제약으로 인해서도 행동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내적 상태와 행동을 바꾸는 법을 가르친다. 불길을 걷는 사람들도 처음에 불길 앞에 섰을 때 숯불 걷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은 내적 표정을 바꾸는 방법을 들어도 있기 때문에 불길을 걷는 공포에 벗어날 수 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자원이 풍부한 내적 상태에 들어갈 수 있으며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많은 행동과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숯불 걷기는 사람들이 가능한 성에 대한 새로운 표상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불가능해 보였던 이 일이 사람들의 마음속 제약일 뿐이었다면 실제로는 다른 불가능한 것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내적 상태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험하는 것과 별개다. 숯불 걷기가 바로 이 역할을 한다. 믿음과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내적 감정 또는 내적 상태의 연합을 형성하여 삶을 더 좋게 만들어서 이전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 숯불 걷기는 사람들의 행동이 내적 상태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 경험을 자신에게 표현하는 방법을 약간 바꿈으로써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숯불 걷기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잘 사라지지 않는 극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에 이어서 기억이 오래 남을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드는 열쇠는 그 결과에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적 상태를 자원히 풍부하게 해 내적 표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대부분 원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거나 시도를 해도 원하지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미미한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자 이제 분리를 걸읍시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내가 말과 몸짓으로 신호를 만들고 우리의 뇌로 전달하여 내적 교성을 형성한 것이다. 고를 들어서 고리를 매여든 사람들이 끔찍한 의식을 행하거나 사람들이 기둥에 묶인 채 불에 타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좋은 내적인 상태에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자신이 불타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내적 상태는 더욱 나빠질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정말 신나고 즐거워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완전히 다른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건강하고 즐겁게 숯불 위를 걸으면서 그리어 나는 운명이 올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완전히 자신의 찬뜻한 내적 표상을 만들면 이 신경학적인 신호는 우리가 불 위를 걸을 수 있는 내적 상태에 놓이게 할 것이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다. 어떤 일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자신에게 내적 교정을 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 하지만 성공할 이런 내적 교정을 형성하면 내부 자원이 생겨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내적 상태에 이르게 된다. 테드 더너 리 아이코카 W 미체일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은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 내적 표상을 만드는 것이다. 최상의 내적 상태에 있다고 해서 항상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최고의 내적 상태는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를 만들어준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논리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내적 표상과 생리학이 함께 작동하여 성공에 이를 수 있는 내적 상태가 되었을 때 실제로 특정 행동을 하도록 결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내적 상태에 있을 때 상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사람도 있다. 해당한 우리가 어떤 종류의 내적 상태에 빠지면 이는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 고려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낼 때도 저희 모델이 있다.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운 대로 화를 낼 수도 있고 또는 방금 화를 내서 얻은 것처럼 보여서 미래에 비슷한 상황이 어떻게 되어갈지를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세계관 즉 환경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자신만의 모델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모델링할 때 해야 할 일은 롤모델이 사람에 대해서 효과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만드는 구체적인 신념을 찾는다. 롤모델 인생에서 변치 않은 사실은 좋든 나쁜 항상 결과는 생긴다는 것이다. 결과는 생긴다. 바람직하지 않은 내적 상태의 가장 강력한 사례 중에 하나는 플라잉 할렌더스의 칼 발렌다 이야기다. 그는 실패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의 공정 공연을 통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연습이나 공연 중에 추락은 그의 정신적인 구성 요소가 아니었다. 갑자기 몇 년 전부터 아내에게 자신이 화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이야기를 또 말한다. 처음으로 그는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적 표상 그리고 아내에게 그런 말한 지 3개월 만에 추락해서 사망했다. 누군가는 그에게 예지력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은 그는 신경계에 일관된 내적 표상적 신호를 보내서 자신을 떨어지게 하는 행동을 취하는 내적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상황이 이르는 결과를 이루었다. 내 세계에 따라야 칼을 새로운 길을 만들었고 결국 그 길을 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보다도 원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만약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나쁜 걸 원하지 않는 것 또는 가능한 모든 문제에 계속해서 집중한다면 그러한 여행의 행동과 결과를 지원하는 내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예컨대 우리는 질투지 많은 사람일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과거의 질투한 내적 상태가 그러한 상태에서 비롯한 행동 유형이 현재 질투심을 일으켰다. 그렇지만 자신을 이러한 방식으로 일반화함으로써 미래에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고 지지할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은 내적 상태의 결과이고 우리의 내적 상태는 내적 구성과 생리학의 결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두 가지 모두 순간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과거의 질투를 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적 상태를 만든 방식으로 내적 표상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상황을 표현하고 새로운 내적 상태와 그에 수반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자신에게 삶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배우자가 발음을 해오고 있다고 스스로 내적 표상을 한다면 머지않아 분노와 배신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내적 상태에서 나오는 당신의 행동은 어쩌면 그 사람이 진짜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질투가 난다면 그 질투심은
우리가 내적 상태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제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 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 덕분에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을 때 환영과 너다고 느끼게 행동한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커지는 내적 상태에 놓이게 할 것이다. 모든 행동의 근원은 생각이다. 월도 에머슨. 모든 행동의 근원은 생각이다. 생각에서 행동이 있고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지. 자신과의 소통을 통제하고 권하는 것에 대한 시각적인, 청각적인, 운동 감각적인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성공 가능성이 없거나 성공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두드러진 긍정적인 결과를 계속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유능하고 강력한 관리자, 코치, 부모 등 동기부여자는 아무리 절박적인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신경계에 성공 신호를 보낸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체적으로 차원이 풍부한 내적 상태로 만들고 성공할 때까지 계속 행동을 취한다. 하와이 대학교 미식축구 코치 딕 토미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동기부여자다. 그는 사람들의 내적 교정이 그들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한 번은 와이오밍 대학교 경기에서 팀 선수들이 경기 전반전 내내 밀렸다. 전반 스코어는 22대 0이었고 그의 팀은 적수가 아닌 것처럼 와있다. 그런데 하프타임에서 토미의 팀 선수들이 걸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떤 상태였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토미는 거기로 푹 숙이고 침울한 선수를 표정을 보고 내적 상태를 얻고자 하면 후반전에도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선수를 생리적인 배배의식이라는 고리에 쌓여들었다. 그러한 내적 상태라면 성공할 자가 지원을 끌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토미는 수년 동안의 수집한 기사를 붙인 판을 꺼냈다. 지금까지 하다거나 더 큰 차이로 점수가 뒤져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확률에 도전하여 승리를 거둔 팀들의 기사였다. 선수들에게 기사를 깨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믿음, 정말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완전히 새로운 신경학적인 생리체계를 만들고 결과는 토미 팀의 후반전에 인생이 남을 만한 경기를 했고 와이오밍 대학교 팀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27대 22로 승리했다. 그들이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내적 교상, 즉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선수들의 믿음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와, 이 대단한 역전이네요. 자, 이 전반에서 그냥 전반전 스코어가 20대 빵인데 결국 한 번도 지지 않고 그냥 27을 내리 깔았네요. 얼마 전 일본 경영의 공동 저자인 켄 블라이언 차드와 같은 비행기를 타서다. 렌사들은 골프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일본 골프라는 제목을 기고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최고의 골프 왕수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타수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유행한 기술을 많이 배우긴 했지만 전부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배운 기술을 되새겨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자, 여기서 인간의 행동은 자신의 저한 내적 상태의 결과라는 점을 명심하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적이 있다면 그와 동일한 정신적인 신체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성공을 재현할 수 있다. 1954년 올림픽이 열렸을 때 나는 수영 자유형 1500m 종목에 출전하는 마이클 허브러인 훈련을 도운 적도 있다.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었지만 성공을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는 자신을 제어하는 일련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다. 1시간 반 동안의 마이클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내적 수행선대가 최고일 때를 모델링하도록 도왔다. 영화 킬링 빌드를 본 적이 있는가? 이 영화에서 12살 정도의 어린아이가 캄보디아의 끔찍한 혼돈과 전쟁의 파괴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 아이는 어느 순간에 완전히 자존감을 느끼며 은스러움을 향해 기관총을 쏘아댔다. 너무 충격적이었다. 자,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내적 상태의 결과다. 어떤 내적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우리 세계관 저장된 신경학적인 전략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나 혼자서는 마이클 오버러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만들 수가 없었을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상태를 통제하기 위한 행동은 거의 취하지 않는다. 아침에 그런 상태를 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활력이 넘치는 상태를 있는 사람도 있다. 좋은 기본적인 활력을 주지만 무기를 해야 된다. 어떤 분들든지 성피는 지원을 얼마나 사고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는
스포츠 경기에서 특정 긍정에게 나타난다. 대부분 사람이 내적인 상태를 바꾸고 싶어한다. 행복하고 즐겁고 흥분한 상태가 되기를 바라고 정치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왜 마약을 할까? 그들이라고 꺾기를 좋아하겠는가? 이래서 마음이 이렇게 눌려버리니까 그러다가 주기적으로 수불 의기를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새로운 내적 상태에 주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된다. 탁월성을 달성한 사람들은 내의 가장 자원이 풍부한 부분을 활용하는데 통달하는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삶의 경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주는 요소가 있다. 이런